신상 언박싱. 쏟아지는 신상 중에 엄선해 여러분께 언박싱해드리는 신상 언박싱 시간입니다. 아이들이 있는 집이면 누구나 공감하실 내용이에요. 게임 전쟁. 6.25 때 날리는 난리도 아니다라고들 하시는데요. 저희 집도 서서히 전운이 깃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셨습니다. 오늘 신상 언박싱은요. 게임 세대 내 아이와 소통하는 법의 저자 이장주 작가와 함께 할게요. 작가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장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우리 청취자분들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문화심리학자이고요. 게임문화재단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학디지털문화연구소 소장을 역임하고 있으면서 지금 세 아이의 아버지이고 게이머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 게임 문화재단의 이사이시자 또 세 아이 아빠이자 게이머세요. 네. 누구보다도 이 책을 쓰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충만하신데 네. 사실 제가 이 책 주말 동안 읽고 제 SNS에 올렸거든요.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부모님들의 댓글이 예.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냐 해서 제가 이렇게 달았죠. 오늘 방송을 참조하셔라 제가 이렇게 남겼는데 게임 세대 내 아이와 소통하는 법 이게 제목이에요. 근데 저는 게임하는 내 아이와 소통하는 법이 아니라 게임 세대 내 아이와 소통하는 법이라는 제목이 참 좋았어요. 이렇게 제목을 지은 이유가 있으세요? 이게 집집마다 보면 우리 애만 그런 것 같은데 사실 좀 넓게 보면 집집에 다 똑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 애만 그런 게 아니라 딴 집 애들도 그러면 되게 위안을 받으시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애만 고칠 것이 아니라 혹은 우리 애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시대가 이렇게 바뀌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제목을 이렇게 졌습니다. 그러니까 게임을 하는 아이의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이 게임이 다 자연스럽게 문화로 다가온 세대에 좀 집중해보자. 네, 맞습니다. 사실 이게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옆에다 끼고 태어났잖아요. 예. 근데 이 스마트폰이라는 게 사실은 전화기가 아니라 게임기에 가깝거든요. 스마트폰 앱 매출의 70%가 게임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일찍부터 이걸 가지고 노는 아이들은 마치 걷기나 뛰기, 자전거 타기처럼 게임을 아주 일찍부터 접한 세대들이다. 그런 점에서 이제 게임 세대가 이전 부모 세대하고 좀 다른 차별성이 있겠다고 하겠습니다. 너무 당연한 거다. 이들에게 게임이란. 게임 세대와 내 아이와 소통하는 법에 이장주 작가와 함께 할 텐데 또 작가님께서 책을 몇 권 가져오셨어요. 여러분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몇 분 선정해서 게임 세대 내 아이와 소통하는 법 이 책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책에서 딱 첫 장에서 뭐가 제일 재밌었냐면요. 게임에 대한 의미 그러니까 나와 아이들이 느끼는 그 의미가 다르다는 거를 느낄 수 있었거든요. 제가 책에 좀 한 구절을 읽어보면 노동이 호환이 되는 현상이 본격적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실 노동이 가상세계로 들어가기도 하고 가상세계의 노동이 현실의 금전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게임 속으로 출근해서 게임을 플레이하는 것이 일이 되는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다른 세계가 열렸다는 얘기인 거죠. 네. 흔히 프로그램 모드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메타버스라는 게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이 경제활동이 일어나면서 실제로 게임 속에서 회의도 하고 수업도 하고 입학식 졸업식 혹은 영화도 보고 콘서트도 하고 안 하는 게 없는 맞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현실하고 게임하고의 경계가 흐릿해지는 바로 이런 시점이 지금 코로나 시점을 통해서 지금 바뀌고 있고요. 우리 아이들은 이후에 있어서 더 경계가 사라지는 혼합된 메타버스 속에서 생활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에서 지금 이런 변화들을 그렇게 적게 됐습니다. 네. 사실 저는 그냥 뿅뿅 오락 있잖아요. 갤러그나 마리오나 이런 거 시작해서 20대 초반에 카트라이더 조금 했고요. 요즘 애들은 어떤 게임을 해요? 요즘도 카트라이더를 합니다. 카트라이더 하는데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로블록스나 제페토 같은 이런 글로벌한 게임들도 하고 있고요. 브로스타즈, 모여봐요 동물의 숲, 혹은 쿠키런 킹덤이나 어몽어스 같은 마피아 잡기 이런 게임들 아주 다양한 게임들을 다양한 기계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했었던 그 게임하고 차이가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주로 그 오락실에서 했었던 건 기계하고 사람하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요즘은 스마트폰이나 이런 인터넷과 연결되면서 보통 인기 있는 게임들 같은 경우는 수억 명이 그 안에서 같이 게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오락실 가면 우리 동네 친구들 만났지만 이제 글로벌 서버로 들어가면 일본 친구, 미국 친구, 뭐 중국 친구 만나서 같이 노는 게 이제 일상화된 게 요즘 아이들이 옛날 부모 세대하고 노는 방법에서 가장 큰 차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엔 게임과 내가 하는 거였는데 네. 지금은 게임은 그냥 플랫폼이고 네. 그 안에 들어가서 사람 대 사람이 모여서 노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이런 시각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은 막 아이가 게임만 하고 있으면 게임 중독자 될 것 같고 예. 뭐 외톨이 될 것 같고 이런 예. 생각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아닌 거죠. 오히려 그 게임을 통해서 수많은 친구들을 만나고 있고 네. 또 다양한 문화를 접하는 어떻게 보면 학습이자 삶의 경험들을 지금 축적하고 있다라고 보실 이유가 아주 충분하고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임을 통해 삶의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 지금 1246님, 저 책 읽어서 아들과 소통하고 싶어요. 제 아들은 지금 게임과 동거하는 것 같아요. 말을 해도 몇 템포 늦게 대답하고 밥 먹을 때 걸을 때 자기 전까지 게임과 함께합니다. 잠을 통 자지 않을 때도 있어서 걱정입니다. 이렇게 보셨고 7945님은 회사원이자 두 아이 아빠이자 게이머입니다. 우리 아이들보다 제가 게임 세대인데 아내가 너무 눈치 줍니다. 아내가 책을 좀 봤으면 좋겠다고. 지금 이 두 분의 문자가 사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이렇게 여기는 그 생각이에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특히 요즘은 아이들이 문제가 아니라 남편 좀 어떻게 해주세요라는 문의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여러분 지금 본격적으로 한번 이 이야기를 제가 해볼 테니까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생각의 확장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게임은 아이들의 중요한 여가이자 문화라고 하셨어요. 네. 근거를 좀 대주세요. 기본적으로 요즘 아이들은 바쁘죠.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른 친구 아이들도 바쁘다 보니까 같이 모여 놀 수도 없습니다. 친구도 없어요. 더더군다나 그런 놀이터에 가야 같이 놀 친구도 없고 공간도 없고 더더군다나 돈이 없습니다. 그럼 시간도 없고 친구도 없고 돈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짬짬이 쉽게 접해서 여러 친구들하고 어울려 놀 수 있는 게 게임 말고 사실은 없는 상황이죠. 현실적으로. 어찌 보면 게임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게 애들이 게임이 뭐 빠진 게 아니라 그거 외에 할 게 없는데요. 현실적으로 정말 게임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게임이 그냥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여가이자 문화일 수 있다. 예, 그리고 뭐 어찌 보면 내가 좀 마음을 놓고 좀 이렇게 한숨을 그냥 푹 쉴 수 있는 나름대로 휴식 공간이기도 하고요. 사이버 세상에 좀 내가 휴식할 수 있다. 누군가의 어떤 감독이나 이런 누군가의 평가 이런 것에서 좀 자유로워지는 이런 공간이기도 하고요. 그 말은 좀 마음이 아프네요. 그러게요. 누군가의 평가, 그 부모님이 그 성적이겠죠, 결국. 성적도 그렇고요. 사실은 일상이 빡빡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이렇게 나왔다가 결국 밤에 왜 잠을 안 잘까 보면 얘라고 안 졸릴까요? 졸린데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이 간절하니까 게임을 매달린 게 아니겠나. 이걸 조금만 이해해 주시고 접근하시면은 훨씬 더 좀 원활한 소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책에서 우리 작가님이 이야기하는 건 게임을 하는 아이의 마음, 그러니까 잠을 자지 않고 하는 게임을 하는 그 아이의 마음을 먼저 부모가 읽으려는 게 우선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렇죠. 일단 소통의 기본은 이게 존중이고 인정이고 아이들의 뒤통수만 보지 말고 아이들의 시선으로 한번 화면을 같이 보고 지금 이게 대략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살펴보고 그다음에 하고 싶은 말씀 하시면은 이전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소통이 된다. 이건 뭐 제 경험이기도 하고요. 많은 분들한테 소개해서 효과를 본 그 비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 책을 읽고 저희 아들이 9살인데 게임을 하나 깔아달라 해서 딸 때 같으면 이제 두 가지를 물어봐요. 첫째는 이용가 나이가 어떻게 되냐? 두 번째 돈이 드냐? 절대 안 깔아주거든요. 근데 이 책을 보고는 왜 그 게임이 깔고 싶은데? 라고 물어봤거든요. 근데 막 얘기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게임을 깔아줬어요. 그 이후에 또 물어봤죠. 재밌어? 어때? 깔아보고 직접 해보니까 달라라고 어제 하루 실천해봤습니다. 네. 잘한 거예요? 예, 그 반응이 어떻던가요? 막 설명하더라고. 신이 나가지고. 예, 바로 그게 이제 소통이죠.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내가 좋아하는 얘기를 엄마가 물어봐주고 그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이제 다른 얘기들까지 네. 일어날 수 있는 통로가 이제 만들어진 거죠. 통로를 만드는 게 중요하군요. 네. 근데 사실은 저도 아까 전제 조건이 하루 실천했다고 한 것처럼 이제 부모님들은 게임 중독이라는 거에 네. 되게 불안해하시잖아요. 네. 근데 작가님께서는 이 책에서 게임 중독이라는 정의 자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셨어요. 네. 사실 게임 중독뿐만 아니라 어떤 것도 너무 몰입해서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걸 비단 게임이라고 해서 더 나쁘거나 위험하다는 증거는 그 어디도 없다는 거죠. 만약에 이 게임이 정말 문제가 될 것 같았다면 프로게이머들 벌써 20년 이상 됐죠. 하루 종일 게임만 해서 20년이 지난 사람들은 뭔가 크게 문제가 됐겠죠. 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게임 개발자들이 수백만 명인데 그 사람들은 하루 종일 게임을 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도 뭔가 문제가 됐을 텐데 사실 그런 문제들은 보고된 바 없거든요. 네. 오히려 그렇게 하면 할수록 지겨워서 게임을 떨쳐버린다. 좀 게임 중독이 문제가 아니라 불감증이 문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게임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그런 걸 둘러싼 생활 환경에서 어떤 조율이 문제고요. 네. 사실 그건 어린애들이 게임이 아니라 어떤 거라도 잘 밸런스를 못 잡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걸 점점 더 개선해 나가는 이게 어찌 보면 양육이고 교육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게임 중독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현상이 나타나는 상황을 바꾸는 게 중요하지. 네, 맞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가 소통하지 않거나 네. 아니면 뭐 아이가 학교에 무언가 문제가 있거나 네. 해서 게임에 몰두하는 그 상황을 바꿔줘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오히려 부모님들이 게임 중독을 걱정하시니까 더 문제가 커지는 경우들도 그렇겠네요. 있습니다. 현상만 보고 아이를 너 왜 네. 그래라고 다그치게 되니까요. 네, 사실 그렇게만 하면 다행인데요. 그냥 뺏어버리거나 깨버리거나 하는 순간 정말 부모 자녀 관계에도 금이 가는 이런 소탐대실이 그런 데서 멀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서도 아이들의 게임을 너무 막거나 게임기를 부숴버리는 행위는 애착 인형을 뺏는 행동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애착 인형이 이제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애들이 엄마한테 떨어져서 자기 방에 들어가 잘 때 그 엄마를 대신해 가지고 뭔가 이렇게 안고 지내는 그 물건 아닙니까? 그렇죠. 얘는 어디 가든지 이거 들고 다니죠. 인형 이상의 의미가 있는 그렇죠. 거죠. 근데 이 애를 애착 인형 중독자라고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게임 세대들은 태어나면서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 온라인 세상도 같이 경험하거든요. 거기서 마치 애착 인형 같은 역할들을 하는 게 게임기와 게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봉제 인형 현실에서 안고 있는 것처럼 이 네. 친구들은 포노사피엔스니까 네. 스마트폰 자체가 그렇게 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애착 인형 자기가 되게 좋아하는 건데 엄마도 그걸 같이 좋아했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이걸 뺏거나 부셔버린다. 사실 이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현상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신상 언박싱은 게임 세대 내 아이와 소통하는 법의 이장주 작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2156님도 초2 딸을 둔 엄마입니다. 요즘 딸이 남는 시간에 로블록스 게임을 하길래 내심 걱정이 되더라고요. 작가님 말씀 듣다 보니 요즘 아이들의 시선에서 이해가 되고 앞으로 이해를 많이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하셨고 1918님은 무작정 아이들에게 게임을 못하게 했는데 앞으로 아이들과 먼저 소통해야겠어요 하셨어요. 소통을 하려면 이제 아이의 시선에서 이 게임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 책에 그런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먼저 게임 등급이 아이들에겐 자기같이 확인하는 거다. 재밌었어요. 사실 조금 어렵긴 한데 어머님들의 명품 가방하고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명품 가방을 매면 내가 좀 급이 올라가는 것 같고 그렇죠. 그것도 이제 내가 좀 대우받을 정확하십니다. 네. 거기도 이제 가격이나 사회적인 지명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처럼 그 게임에도 그런 레벨들이 있습니다. 티어라고 그러는데요. 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어머님들 자녀들 티어가 어떤지 한번 물어봐 주세요. 아,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물어보는 것만으로. 예, 그러면 게임 해라 마라가 아니라 너 티어가 어떻게 되니? 그러면 티어요? 예, 티어 등급. 예. 대략 보면 금운동처럼 이제 브론즈, 실버, 골드가 있는데요. 실버, 골드가 대략 이제 평균적인 수준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플래티넘이나 다이아몬드 같이 우리가 들어봤던 보석 이름이 나온다. 그러면 그 게임 내에서 너 좀 게임 좀 하는구나. 요 정도로 해서 엄지척 한번 해주시면 신나서 뭔가 자기 얘기들을 이제 털어놓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소통의 창구가 되는군요. 너 게임 레벨이 뭐야? 네. 이거요. 네. 그리고 게임에서 이기는 것도 우린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야, 돈이 나오니 아니면 성적이 오르니 그걸 뭘 그렇게 예. 그렇게 하니 하는데 예. 이것도 아이들에게 굉장히 큰 의미라면서요. 그럼요. 마치 모래놀이에서 내가 집을 만들고 하는 것처럼 이건 엄마가 도와준 게 아니라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 거거든요. 애착이 되게 가는 거고 다른 친구보다 더 폼나게 만들고 더 잘 만들었으면 이거 자랑하고 싶죠. 네. 이거는 엄마가 아니라 내 혼자 한 힘이야. 이런 것들을 좀 자랑하고 싶고 친구들끼리 그런 것들이 비교되고 그게 이제 로블록스나 이런 아이들이 하는 마인크래프트 같은 데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게임에서 이긴다는 것의 의미는 통제감이다. 이렇게 표현을 주셨는데 이제 책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게임에서는 보통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강력한 상대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자신의 통제력이 상승하는 걸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냥 더 재미를 느끼는 게임을 하는 것이 어른들 입장에서는 어른들 말로 바꾸면 어려운 것을 하려고 애쓰는 일, 즉 사서 고생을 하는 것이 재미있는 게임의 속성이 됩니다. 네. 거꾸로 보면 쉬운 건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쉬운 걸 아무리 이겨도 내가 뭔가 통제력이 는다든지 실력이 는다든지를 경험하지 못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점점 더 어려운 거 매달리다 보니까 시간이나 애들의 어떤 집중도가 그쪽으로 가다 보니 밸런스가 좀 깨지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자, 게임을 그래서 열심히 했어요. 네. 그러면 제가 오프닝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지금 떠오르는 게임 산업의 샛별 조기 교육하고 네.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근데 예. 사실 게임이 스펙이 되는 세상이 이미 열렸죠. 그럼요. 예. 좀 예를 들어 주세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백화점의 명품들이 이제 백화점에 나와서 게임으로 입점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루이비통 같은 경우는 게임 LOL 리그 오브 레전드하고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캐릭터한테 아예 그 자사 브랜드들 다 입혔어요. 근데 플러스 그 브랜드를 다시 매장에다 내놔서 키아나 에디션이라는 것들을 19년도에 내놨습니다. 네. 그거 다 살려면은 한 1,000만 원이 넘는데요. 그게 1시간도 안 돼서 다 매진됐답니다. 결국 명품 브랜드들이 MZ세대한테 접근하기 위해서 지금 백화점을 나와서 게임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뭐 구찌나 아니면 버버리 같은 것도 다 마찬가지 활동들 하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만 아니라 벤츠라든지 BMW 같은 현대자동차 같은 자동차 메이커들도 게임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테슬라 같은 자동차는 아예 전기차죠. 그 안에 나올 때부터 게임을 장착해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작년 9월 같은 경우 재밌는 차를 만들기 위해서 게임 개발자를 뽑기 시작했습니다. 어찌 보면 테슬라는 그냥 운송기구가 아니라 바퀴 달린 1억 원짜리 게임기라고 봐도 지금 무방한 이런 세상의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더 나가서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모동숲에서 선거 캠페인도 하고요. 그리고 호텔 같은 경우도 MZ세대를 잡으려고 e스포츠 경기장이나 게임장을 특화시키기도 하고 네. 뭐 식품 같은 경우도 심지어는 우리 밥반찬 김하고 게임하고 같이 콜라보해서 검은 사막이라는 게임하고 콜라보를 했는데 김은 사막이라는 브랜드들을 내놓기도 하는 어찌 보면 게임과 협업을 하지 않는 걸 찾는 게 더 어려운 그런 시점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SK 하이닉스의 구인 광고에도 게임 덕후가 반도체 회사에 들어오면이라는 광고가 있더라고요. 집념 증후군 테네시 신드롬이라고 해서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거든요. 예전 같으면 집념 증후군. 집념 증후군. 게임 중독이 아니라 뭔가 얘를 달성하겠다 싶으면 어떤 식으로든 그 미션을 달성해내는 그런 인재를 집념증후군이라고 해서 우리 회사에 와라 이렇게 구인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부모가 해줘야 할까? 그렇다고 손 놓고 그냥 둘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 책에 보면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가 게임을 얼마나 오래 하는지만 보지 않습니다. 어떤 게임에 어떻게 몰두하는지를 자세히 살펴봅니다. 게임 속에서 얼마나 끈기 있게 협력하고 임무를 수행하는지 말입니다. 게임 경험이나 능력은 향후 대학이나 기업에 제출할 자기소개서에서도 독창적인 영향을 뽐낸 소재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럼 현실적으로 좀 우리 아이와 그 갈등을 겪는다면 좀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거는 옳은 소리가 아니라 옳은 말이 아니라 공감의 말이라는 겁니다. 사실 그런 경우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좀 많이 놀았다. 시험인데 공부해야지 했는데 엄마가 너 언제 하려고 그러니? 하기 싫어요. 그렇죠. 딱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맞아요. 하기 싫은 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네. 혹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존중과 인정이란 부모님이 게임을 잘 아시고 하시지 않더라도 가능하다는 거죠. 마치 내가 초밥을 좋아하진 않지만 우리 딸이 초밥을 좋아해서 저는 종종 이제 초밥을 사가는데 그러면은 이건 되게 고마운 일 아니겠습니까? 마치 어머니도 게임을 좋아하진 않고 잘 모르지만 네가 게임을 좋아한다니 한번 알아보려고 지금 배워볼까? 이런 얘기를 하고 다음에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시면은 조금 더 아이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옳은 소리가 아닌 공감을 먼저 해라. 네. 사실은 게임 관련해서 아이들 어떻게 컨트롤해야 되는지 여러분 방법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뭐 리스트를 짜고 어떻게 하고. 근데 그거는 각자 상황에 맞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먼저 전제 조건은 아이들에게 공감하면서 게임을 가지고 소통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예. 그리고 조금 더 플러스 팁을 드리자면 네. 게임을 좋아하는 애들은 게임의 원리로 게임의 시간이나 게임 행동들을 통제하는 것들을 게임의 원리를 적응하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보통 유치원생 아이들 같은 경우는 시간 통제가 잘 안 돼요. 그럼 그렇죠. 어떤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럴 때는 역할극을 주시면 좋다고 합니다. 우리 집에 게임 선생님 민준이가 지금 민준이가 게임을 하고 있는데요. 그 민준이한테 우리 집 게임 선생님 민준이가 시간을 넘어서도 게임하네요. 민준이한테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하면 얘가 머릿속에 벌써 복잡해집니다. 그러면서 조금 빠져나오게 좀 수월해지고요. 그러니까 게임처럼 좀 롤플레이를 하면서 그렇죠. 적용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네. 아유 오늘 시간이 너무 모자랐네요. 작가님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작가님 책에 좀 자세한 노하우들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임 세대 내 아이와 소통하는 법 이장주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작가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